네, 그럼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철강 산업의 위험 요인과 대안을 최나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앞서 보니까 중소 철강사들의 상황 굉장히 안 좋던데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우선 대기업을 보기 전에 중견, 중소 철강사의 어려움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지난 5월 기준으로 348개 공장 중 12%인 43개가 휴 폐업 또는 가동 중단입니다. 이런 중소 중견 업체의 위기는 대기업으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출 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원소재를 생산하면 내수 시장인 중견, 중소기업이 이를 가공해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내수에서 중견, 중소기업이 무너질 경우에 대기업의 국내 영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수출과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통상 대기업은 수출과 내수가 반반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견,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대기업들도 다른 판로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수출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어때요? 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중견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미국의 쿼터제에 대해 수출 다변화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7월부터 23개 철강 제품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터키는 9월, 캐나다는 지난달 25일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수도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업계는 미국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70% 쿼터 시행과 일부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불합리하다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이 나와서 회복세를 기대하지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심의에만 3개월이 걸리고 최종이 아닌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건데요. 또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신흥국의 통화 약세도 또 다른 수출입 악재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네,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중소, 중견 철강 업체들이 기술 인력이 혹은 연구 개발 인력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아무리 장벽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못 만드는 강과는 지금 네, 포스코 등 대기업도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학연펀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율관세와 쿼터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측면에서 볼 때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지원을 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